안녕하세요. 수능국어 전문가 오공성 국어입니다. 오늘은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혹은 기출에도 많이 했는데도 점수가 그대로다. 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문제는 적게 풀면서도 국어 1등급을 달성한 진짜 공부법을 공개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출문제 3회독, 5회독 했다. 근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라고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저의 상담 사례에서도 이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도 매번 틀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단순히 반복해서 풀거나 문제만 많이 푸는 이 양치기 공부법만으로는 이 실력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 수능을 공부하는 목적은요, 이 모르고 있는 지식을 아는 지식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학생들은 그냥 나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든지 혹은 회독수 늘리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더라도 지문을 읽을 때의 집중도, 그날의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여전히 못 푸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학습. 이건 사실 가짜 공부예요. 자, 이런 가짜 공부 벗어나려면요, 우리가 1회독을 하더라도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꼼꼼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왜 틀렸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분석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공부인 거고요. 자, 그럼 진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진짜 공부는요, 문제는 적게 풀더라도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 기출문제, 문제 풀 때 만약에 내가 틀린 문제가 있어. 그럼 당연히 오답의 이유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설령 나 이거 맞았는데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맞았는지 그 정답의 근거를 다시 한번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는요, 이 키워드, 그리고 주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는 인물의 감정이라든지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비문학에서는요, 이 글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논리 구조와 같은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특히 이 문제 틀리고 나서 우리가 해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해설에 있는 내용만 머릿속에 넣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선지 어느 부분 잘못 읽었지? 혹은 정답을 고르는 이 논리적인 근거가 뭐지? 이런 것들을 해설 읽고 나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모의고사 10회 풀었다, 기출 몇 회독했다, 이것보다도요, 모의고사 1회차 한 번 분석하는 게 나의 실력 향상에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팁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비문학을 분석을 할 때요, 비문학의 지문에서 이 문단별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 보세요.
1문단의 키워드는 이랬는데 2문단의 키워드는 이렇더라. 1문단, 2문단에서 하는 말이 똑같네? 혹은 2문단에선 이런 얘기했는데 3문단에선 이런 얘기로 화제가 전환이 되네? 이런 논리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문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이 선지가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당장에 맞고 틀리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출문제 분석 혹은 연습문제 풀이를 할 때는 내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선지를 정답 선지로 선택을 했는지, 혹은 이 선지는 오답 선지다 라고 결론을 내는지 그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 문학을 공부할 때는요, 시든 소설이든 그 작품 안에서의 인물 혹은 대상의 감정 변화에 집중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설이다 하면은요, 어떤 주인공 A가요, 전반부에서는 굉장히 슬펐어요. 근데 글의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슬펐다가 기쁨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감정의 변화가 포착이 된다면 그 부분은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나 소설 그리고 수필에서도 이 주제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을 서술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현법. 우리 왜 이 문학 세트 풀다 보면 반드시 그 첫 문제는 표현법 문제 물어보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 분석을 할 때는 어떠한 표현법이 쓰였는지도 같이 분석을 하세요. 그럼 나중에 실전에서 이 표현법 문제 나오면 정말 30초 컷 혹은 20초 컷도 가능하니까요. 자, 이렇게 국어 기출, 비문학, 문학은요, 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평소에 모의고사 1회차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은요, 나중에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실제로요, 저의 수강생들 중에서 하루에 분석하는 지문을 많이 가져가지도 말고요, 딱 지문 3개만 깊이 있게 분석해보자 라는 연습을 했어요. 매일매일 딱 3지문씩. 그랬더니 이 친구가 4등급, 5등급 나오던 친구였는데 결국에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수능 끝나고 저한테 카톡 보내줬는데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많지 않잖아요. 괜히 조급해하지 말고 많은 문제보다요, 한 지문을 분석하더라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성적 올리는데 굉장히 꿀팁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은요, 그날 분석하고 나서 다음날 가면 사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라든지 아니면 이 분석 노트라든지 좀 작성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서는 이러한 함정이 자주 나오더라 하는 나의 분석을 그날 노트에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내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들, 이런 거는 모아서 일주일에 딱 한 번씩이면 괜찮아요. 딱 한 번씩 복습하고 나면은요, 결국에 나의 약점이요, 굉장히 명확해지고요.
우리가 이 실수, 반복하는 이거 결국에 고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약점 고치고 나의 목표 등급 달성하는데 굉장히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어 기출 회독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는 더욱 알찬 공부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